네, 2022년 돈 버는 방법 8가지. 집에 일이 있어서 못했던 날짜가 뭐 열흘 되기 때문에 좀 제 했던 거 이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MP, 그리고 자신의 코인, 이 코인, 그 다음에 MP로 제가 설명드린 메타버스, 그 다음에 넷플릭스 영화, 이런 것들이 지금 도대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개념을 잡으시고 납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물론 이제 뭐 가까운 사람들이 물어보면 할 수 없이 얘기하긴 하지만 뭐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특히 파이코인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동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파이코인을 통해서 이제 코인이라는 거를 제가 알았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동안 멘탈 블록에 쌓여서 들어가지 못했던 이제 4차 산업, 뭐 인공지능, IoT 이런 쪽으로 이제 코인을 다 제가 공부하는 방식대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뭐를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 그러나 이 돈 철학의 기본은 사람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망할 때 돈 나가고 사람 나가고 건강 나가고, 거꾸로 돈이 들어올 때는 건강이 챙겨지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파이코인은 지금 사람을 그 유저를 1억 명까지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뭐 장외에서 얼마다, 뭐 필리핀에서 뭐 2불이다 뭐 10불이다, 개인적으로는 10불은 상장하면 10불은 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어 그것도 그냥 지켜보자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확실히 알게 되면은 이 참 변화하는 세상을 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마침 이제 화식열전에서 이제 270페이지부터 돈 버는 방법 8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현대판으로 버전업을 해서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죠. 네, MP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MP 뭐 조금 전에 보니까 2만 원이었어요. 제가 일주일간 뭐 거진 열흘간 시장을 하나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 MP를 제가 3개월 전에 이렇게 돈의 철학 48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메타버스 세계를 잠깐 엿보다, 이때가 MP로 회사가 이름도 바뀌기 전인데, 대부분 모를 때 이제 제가 MP라는 회사로, 물론 주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죠. 그러면서 8,880원대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뭐 아무튼 올랐고, 그 다음에 2배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코인도 이렇게 메타버스하고 블록체인 200만 원짜리가 60억이 되게 한다. 이거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MP처럼 슬쩍 지나가는 거로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언젠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죠.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2주 전에 메타버스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주식이나 코인을 하고 있는 아들이나 또 이제 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이게 어제 그렇게 올랐는데 왜 올랐느냐? 지난주 금요일 코엑스에서 그 왜 올랐나 보니까 그 K컬처라 그래갖고 K컬처 하면서 6개 7개 회사가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뭘 했더라고요. 부스를 만들어서 뭐 했고, 이 양반이 탁현민 씨인가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뜨면 기자들이 쭉 나오고 대통령한테 설명을 쭉 했을 것이고, 금요일날 이걸 하니까 월요일날 상한가 들어가고, 또 화요일도 오르고, 뭐 지금도 출렁출렁하지만 오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사조가 풍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는 이 회사를 1월 달에 기업 탐방을 갔다 왔는데 뭐 납득을 못 했고, 그래갖고 5월 달쯤에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해서 좀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8월 달에 확실하게 자신이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좀 얘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 SD 생테크 연구소 이제 돈 철학 강의나 소봉 프로젝트 뭐 그 다음에 이제 히든 카드 뭐 이런 거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걸 맥락으로 기본 맥락을 봐야 되는데, 이게 왜 블록체인이고 왜 코인이 있어야 되느냐를 알려면 미드웨어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전자정부를 이제 2000년도에 하면서, 그거 하기 전에는 호적 초본이나 등본 띄려면 고향 내려가든지 뭐 고향 사람한테 뭐 저 부탁을 해서 받아야 되고, 뭐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이제 태어난 데다가 아버지 고향에다가 그 옛날에 이제 출생신고 같은 걸 하면 지금 뭐 아버지가 아시는 분 제가 알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전자정보가 정말 필요했죠. 그래서 서울서나 제주도나 뭐 마라도나 울릉도나 뭐 아무튼 어떤 서류를 띄더라도 약 한 40개 서류 정도 되거든요. 양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 양식에 담겨 있는 정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재산세 같은 거 다 획일적인 적용이 다 되고, 이게 미국에서는 실패했지만 한국에서는 단일법 체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는 말이죠. 전국 어디서든지 그 참 똑같이 이제 그 서류를 이렇게 뗄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이제 한국전자정부고, 이것이 광통신이 있었고 초고속 인터넷망이 있었고 미드웨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드웨어라는 것은 90년도 후반에 이제 하버드 대학하고 MIT 공대 애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그 상품을 엔테라라고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이게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그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 애들 중에 이제 IBM 다니는 애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알게 돼 갖고 미국 가서 이거 엔테라를 사왔어요. 로얄티를 주거나 빌려온 게 아니에요. 단 한국에서만 쓰겠다는 조건으로 그때 당시에 거금을 주고 사왔다고요. 비싼 돈을 주고 이거를 이제 사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 시중은행이나 국민은행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농협 뭐 삼성증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지점이 몇 개예요. 시중은행 지점이 몇 개예요. 국민은행 지점이 몇 개예요. 이 정보가 통합은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정보가 막 섞이거나 이렇게 막 들여다볼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미드웨어 기술을 해서 그 전산망을 다 물려주어 가지고 이게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은행부터 시작하고 이제 뭐 서울대학교 병원, 그다음에 뭐 서울대니 이화여대니 뭐 부산대니 경북대니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의 이제 학사 행정, 왜 단과 대학이 다 다르고 과가 다 다르고 거기 학생들 성적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축적을 딱 하고 있는데 IMF가 터지고 이것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도 알게 되고, 그래서 DJ 정부 시절에 전국 전산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설계는 삼성 SDS가 했어요. 삼성 SDS가 하고 이제 이 엔테라를 사온 그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IBM 출신들이 벤처 1세대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은행하고 학교는 해봤지만 이게 정부 일을 하려니까 이게 경영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각 부처 간의 협력도 얻어야 되고 예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이게 대외적인 협력 관계 기술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부에서 하니까 그때 뭐 이제 경상도 쉽게 얘기해서 이제 경상도 정권에서 이제 전라도 정권, 호남 정권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막 주체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막 정치적인 압력도 들어오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모방 기술도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행안부에서 하면서 이거를 선정하는 기업을 처음에 했던 애를 배제해버리고 엉뚱한 애들을 했어요. 유사기술을 만든 거로 했어요. 모방기술이죠. 그런데 참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있다고,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거를 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행안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게 나라 돈 4천억이 들어가는데 당신네들 이렇게 유사기술, 모방기술 갖고 만약에 체계가 혼란이 되거나 이게 정보가 엉망으로 되면 이게 문제가 되면 장관 당신도 문제고 대통령한테도 이게 책임이 간다.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이 공무원들은 문제 생기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공무원들은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못하게 해서 아무 일 없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이제 새로운 이런 거를 하려니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오고 막 돈 계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도 참 올바른 사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이제 BMT 그 벤치마크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 갖고 이제 이 전자정보를 만드는데 각 기능별로 이제 평가 점수를 만들어서 선정하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이 컴퓨터 1세대 이 엔테라를 사왔던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드웨어를 물려갖고 국가 행정 전산망이 통합이 돼가지고 지금 20년이 됐는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블록체인하고 코인을 이해하시는데 필수적인 환경적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 이런 이제 미드웨어가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정보를 만드니까 막 자동차 번호폰도 예전에는 뭐 강남구, 강서구, 뭐 경북, 경남 이랬는데 이걸 다 그냥 번호로 해갖고 다 통일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예전에 서울차 몰고 지방 가면 좀 어설퍼도 좀 봐줬는데 지금 봐주는 것도 없잖아요. 뭐 욕이 날라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도 있잖아요. 서로가 우리들끼리 서로는 모른다고요. 근데 이걸 누가 알죠? 정부의 제일 위는 알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르는데 정부의 제일 위는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갖고 있으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옳지 않은 생각을 하거나 혹은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하게 되면 이게 큰 문제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사토시 나카모토에 나오고 여기서 블록체인 미드웨어가 생기기 시작하게 된 거라는 거죠. 이 블록체인 미드웨어 그러니까 이 미드웨어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그게 블록체인하고 코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 뭐 이더리움, 이오스, 넥스레저, 모나체인 뭐 이런 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적용 분야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이게 정보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찾고 있는데 기업들이 왜 아직 못하고 있느냐? 블록체인 미드웨어에 대한 게 아직 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블록체인은 분산 컴퓨터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기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종의 하드웨어나 이 프로토콜 통신 환경 등을 연결해서 이게 호환이 될 수 있게 원만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블록체인 미드웨어라고 하는데 이 미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 국가 전산망도 미드웨어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빨리 됐던 것처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일반 기업체들이 거대한 예산을 그렇게 막 몇 조씩 투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당근을 만들어서 생태계를 지금 막 만들고 있는 거죠. 이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무엇을 실어댔고 아마 이게 지금 뭐 유저가 이제 3천만 명 1억이 되면 이 회사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싶더라도 그 기업의 레거시들이 다르고 블록체인 개발 환경이 다 다르는데 바이코인 얘네들은 사람을 모아놨네. 블록체인 기술 완벽하네. 그러면 거기다가 무엇을 실어도 되기 때문에 바이코인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안 밝혀졌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업체에서 이런 걸 이해하고 뭐 태스크포스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기업체에 그런 인력이 없어요. SAI 사업을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 뭐 삼성이나 이런데 뭐 몇 군데 빼고는 기업들이 블록체인 도입할래도 도입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 미드웨어 기술인데 이 블록체인 미드웨어 기술 이전에 파이코인처럼 사람을 만들어 두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환경과 다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웠던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거를 딱 연결해 주는 인대와 같은 조직, 인대와 뭐 통역, 신체로 같으면은 이게 뭐 무릎뼈하고 이 발목뼈가 따로따로 놀면 되겠어요? 오장육부가 따로따로 놀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딱 묶어서 연결해주고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이고 이 블록체인을 정부 예산으로 몇 천억을 들여서 거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들이 뭐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이 반드시 코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서 이제 코인을 하시는데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넷플릭스 뭐 오징어 게임으로 다 유명해졌지만 넷플릭스 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넷플릭스 주가가 왜 올랐죠? 한국 드라마 때문에 엄청 올랐잖아요. 이거 저 오징어 게임 때문에 약 한 200불 올랐는데 이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가 이제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저예산으로 할 수 있고 또 가성비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스튜디오를 미국에 스튜디오를 짓는데 일본에 안 짓고 한국 파주에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장비 셋업하고 있어요. 일본이 엄청나게 컴플레인을 했어요. 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넷플릭스 보는 게 일본인데 니네 왜 여기다 안 줘? 그랬을 때 넷플릭스 담당 그 PD가 뭐라 그랬냐면요. 야, 일본 배우 니네는 배우가 아니야. 연기를 너무 못해. 한국한테 배워. 그러니까 저예산으로 컨텐츠로 결국은 이거는 어떤 인프라가 아니라 저예산이고 컨텐츠거든요. 저예산과 컨텐츠가 있는 산업도 2022년도에 돈 버는 방법 8가지 중에 원래 이게 두 번째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미디어를 먼저 해야 되니까 이거 말씀드렸죠. 넷플릭스 한국에 그동안 3년간 7천억 투자했어요. 효과는 10조 벌어갔어요. 대표적인 게 대박친 게 킹덤이잖아요. 킹덤 시즌 1, 킹덤 시즌 2 했잖아요. 시즌 3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킹덤 1과 킹덤 3의 번외편으로 전지현이 띄워가지고 90분짜리 영화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또 대박내서 돈 벌었잖아요. 한국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 영화인데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꼭 보세요. 이제 킹덤 시즌 3 뭐 예측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킹덤 영화 하나 할 때 한 200억, 처음에 할 때 한 200억 들었다고 해요. 이 킹덤 만드는 다음에 한국에서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100만 가구가 늘었어요. 100만 가구. 한 가구에 한 달에 12,000원 내요. 한 달에 120억씩 들어와요. 그러니 뭐 이게 돈을 얼마나 버는 거예요. 더구나 킹덤 같은 거는 이거는 넷플릭스 전 세계 순위 안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변화하는 세상. 그리고 이제 옛날에 배용준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한국 영화 배우들이 많이 떴지만 일본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안에 콕 박혀갖고 보다 보니까 전부 넷플릭스를 보게 되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는 나라가 일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가 자꾸 생기면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를 아는 공부, 세상이 바뀌어가는데 피하지 말고 아는 공부가 돈철학 공부고 소봉 프로젝트고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모두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 있는 미드웨어다. 미드웨어가 인프라를 만들고 소프트웨어 컨텐츠 산업으로 해서 뜨는 것이다. 하드웨어는 아니더라도 그럼 미드웨어 관련과 소프트웨어에 알면 된다.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미드웨어 이거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파이코인은 그렇게 지금 사람을 계속 모아가는 단계에 있지만 이런 거를 딱 하는 게, 이런 걸 대체해서 만드는 게 파일코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악시아 코인처럼 그 연복리 12%를 주는 세계에서 최초로 만드는 코인 그거 좀 사보고, 그 다음에 파이코인처럼 무료 채굴 해보고, 파일코인처럼 채굴 위탁해서 하는데 또 좀 해보고, 그리고 채굴기 사업도 해볼 거예요. 저는 다 공부해요. 그렇지만 제가 먼저 이제 척후병으로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코인이 도박이다, 허황된 생각이다, 이런 부모, 이런 형제, 이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그거 참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저 무식한 사람들을 내가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돈은 들어와요. 그래서 햇볕 정책인데 지금 이거를 뭐 우리나라가 20년 전에 정부에서는 4천억 들여서 미드웨어 만들었는데 지금 하려면 5조 들어가요. 5조. 기업들이 그거를 큰 기업이나 하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미끼로 코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파이코인 전망 밝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생태계 잘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코인이나 악시아 코인은 그 이제 강론으로 좋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세상 공부를 하시게 되면 2022년도에 아주 제가 8가지 뭐 순차적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로 경제적으로는 고통이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공부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